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한빛입니다. 저는 오늘 고3 지문 하나, 그 다음에 고2 지문 하나, 고1 지문 하나 이렇게 하나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3등급을 대상으로, 그 다음 고2 학생들은 2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 탈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소개가 나와 있고, 이 글은 실제로 이제 탈진실이 무엇인가와 그다음 왜 탈진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뒤에 나온 것처럼 이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부터 보면 이제 옥스퍼드 사전의 그 정의를 보면 이 탈진실의 개념은 자, not so much A as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 rather than A와 같아서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다음에 이 정치적 견해, 진실이 정치적 견해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게 됩니다. 사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안다라고 돼 있고, 이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는 focused on what post-truth is 해서 탈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feelings sometimes matter more than facts.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이 사실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밑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사실 또는 쉽게 인정할 만한 사실을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해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대하냐면은 그 자신의 his or her advantage, 그래서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런 반대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의 있던 믿음 체계가 are threatened by an inconvenient fact, 그래서 불편한 진실에 위협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보면은 이 핵심은 뭐냐면 that this sort of post-truth relationship to facts, 그래서 사실에 대한 이런 탈진실의 관계, 이런 종류의 탈진실의 관계는 occurs, 발생하는데 only when we are seeking to assert something that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truth itself. 그래서 진실 그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주장하려고 애를 쓸 때, 주장하려고 할 때 이런 탈진실의 관계가 등장한다라고 해서 왜 진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예를 이익에 부합할 때 또는 이제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장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탈진실 현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에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컴마 대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중등부에서 관계대명사 계속지용법을 우선 알고 있으면은 이제 해결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승배 선생님, 관계대명사 계속지용법을 쓸 때는 이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를 쓸 수가 있나요? 대사고 와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which 같은 거나 이런 거, who나 이런 거 쓸 수가 있겠는데 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앞에 보면 just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just as는 보통 부사절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과연 이 문장이 부사절로 쓰여서 여기가 주절인 건지 아니면 여기가 그냥 주절이고 여기가 종속절인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ust as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뒤에 important라고 형용사가 나와서 지금 도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앞에서 탈진실이 무엇인가 질문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탈진실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해서 질문 두 종류가 나왔는데,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저 문장의 just는 부사로 사용된 것이고, as는 접속사가 아니라 원급 비교에 사용되는 as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원래 문장을 좀 돌려본다면, the next question is as 그래서 실제로 고3 학생들이 이런 지문들을 해결할 때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만큼이나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선 지금 대명사로 쓸 수가 없고 주절 뒤에 종속절, 즉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이 형사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세의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B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2 B번 지문은 여기 중간에 뭐 distance라는 표현도 나오고 중간에 또 force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리와 힘의 어떤 상충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나와 있는데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to help you move an object. 그래서 사물을 옮기기 위해서 네가 경사면, inclined plane은 경사면입니다. 경사면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자, then 뒤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Then if you had started from directly below 해서 바로 밑에서 시작을 해서 and move upward 해서 upward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들고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가는 이 경우보다는 경사면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자, you have to move the object over longer distance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그래서 이 원하는 이 높이에 이르기 위해서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사용해서 제가 요 정도 높이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더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제로 this is probably already clear to you from a lifetime stair climbing.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 계단 걷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분명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계단을 걸어본 거를 고려를 해봐라 하고 이제 2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의 근거 문장은 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 포인트에 약간 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this height is always less than the distance you climbed in stairs. 그래서 이 높이란 것은 계단에서 당신이 올라간 거리보다는 항상 더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만약에 제가 3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3m면은 이것이 당신이 이동한 거리보다는 항상 적습니다라고 하면은 높이가 3m인 경우에 이거는 송 선생님 만약에 높이가 정해져 있고 여기 위 문장에서는 지금 거리가 항상 더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 기준에서 거리 기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거를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더 적은 거리, 이 계단에서의 더 적은 거리가 더 적은 힘으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도하는 높이에 이르기 위해서 더 적은 힘으로 교환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더 적게 쓴다라고 하면 거리는 더 많이 갈까요? 더 적게 갈까요? 힘을 더 적게 쓰면 거리는 더 적어지는 거. 네, 힌트는 밑에 또 있습니다. 밑에 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now 이제 if we are to pass on the stairs altogether 해서 완전히 그 계단을 무시하고 계단을 지나치고 and simply climb straight up to your destination. 그래서 네 목적지까지 그냥 곧장 위로 올라간다면 it would be shorter climb for sure. 확실히 더 적은 이제 그러니까 더 짧은 오르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리가 더 짧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직접 올라가게 되면. 근데 이럴 경우에는 자, but the needed force to do.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would be greater. 더 클 것이다. 즉 거리와 힘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송 선생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힘이 더 적다면 거리는 더 네, 그렇습니다. 거리는 더 많아질 것인데 여기 지금 2번에서 문제가 less distance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서 더 적은 힘에 대해서 더 적은 거리로 교환이 된다는 이 부분이 지금 문맥상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3번은 지금 해석은 제가 그냥 했는데 실제 이제 여기 보면 it would be 해서 이제 과거형 조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이 R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중2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을 저희가 배울 때 비투부정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미 선생님, 비투부정사는 어떤 뜻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외울 때 여러 선생님도 외우셨겠지만 예의 가운이 이렇게 줄여서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그래서 아마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셨던 부분 예의 가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당신이 곧장 완전히 그 계단을 지나쳐 가려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나와서 저는 의도, intend 투부정사의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여기 워랑 홍이 돼서 이 R을 가정법 과거로 고쳐서 당신이 완전히 계단을 지나쳐 간다면 그리고 또 이제 곧장 올라간다면 해서 이렇게 A 부분만 이제 가정법에 맞춰서 바꾸고 의미는 요 B2 부정사의 의도를 살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1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은 지금 여기 아까도 잠깐 김학 선생님이 다바알라스라는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아서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제 다바는 이제 런치박스고 왈라스는 딜리버맨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다바알라스고 이제 뭄바이니까 이제 인도에서 일하는 이런 배달원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5,000명의 다바알라스들이 이제 70평방킬로미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뭄바이 근처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40만 건의 거래를 하고 있고 20만 건의 도시락 통이 지금 배달이 되고 사무실로 배달되고 또 20만 건이 또 매일 오후에 또 집으로도 이제 배달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래량 숫자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또 실제로 이제 폭우가 내릴 때도 하고 정치적 political strife, 정치적인 분쟁이 있는 기간에도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짜장면 배달부는 대학교 데모가 있어도 배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다 배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해서 지금 배달량이 이렇게 많은데 정확도는 어떻게 되냐 되면 여기 99.9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늦은 배달이나 잘못된 배달이 거의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다발라들의 모토가 뭐냐면 실수하는 것은 참사다. 이렇게 해서 이 다발라들의 99%의 정확성 이거를 이제 자랑스러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정확하냐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The secret to this error-free system 해서 이렇게 에러가 없는 실수가 없는 시스템의 비결은 is in a coding system 해서 부호화 체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도시락통이 어떤 부호를 갖고 있는데 색깔, 수, 그 다음에 어떤 상징기호, 다른 상징기호들로 칠해진 부호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배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4번에서 이제 정확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스가 된 또는 연착이 되는 이런 보고가 거의 없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 4번에서 체크할 부분은 이 하들리의 존재입니다. 하들리가 지금 문장 중간에 사용되는데 하들리의 뜻은 김학 선생님 어떤 뜻이 있죠? 네, 그래서 부정어네요. 부정어, 준부정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준부정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준부정어가 쓰이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김학 선생님? 네, 도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들리가 지금 문장 중간에 있는데 이걸 앞에다 빼갖고선 도치를 시키는 것이 맞은지 아니면 이 하들리가 이 문장이 좀 특이한 점은 N이라는 요 단어로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사니까 무시를 하고 N이라는 단어로 문장 앞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들리가 N이라는 이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고 그다음에 N이는 뒤에 이제 case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하들리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N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정치 형태로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형태가 맞는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제가 좀 체크할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러면 3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방금 해석을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만큼이나 중요하다. 즉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at부터는 대시 그것이다 라고 대명사를 보게 되면 또 주절이 되기 때문에 이 that을 관계대명사로 바꾸는데 아까 박승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대명사 계속정법에서는 that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컴마 that 부분을 컴마 위치로 바꿔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즉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어떤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지문에서 이제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번 문장 앞뒤로 해서 앞에 문장을 보면
높이가 지금 항상 더 낮다. 언제보다? 그 계단에서 여러분이 올라간 그 거리보다 높이가 항상 낮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높이가 정해져 있으면은 요걸 뒤집어서 보게 되면 됩니다. 높이가 항상 낮다는 얘기는 거리가 더 높은 경우가 되고, 그럼 거리가 더 높은 경우에는 과연 힘이 어떻게 되냐, 이걸 비교한 건데, 거리가 이제 낮게 되면은 힘은 더 많이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더 짧게 되면은 힘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less distance에서 더 적은 거리가 아니라 더 많은 거리가 뒤에 있는 더 적은 힘과 교환이 될 것이다가 이제 상충관계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are2 paths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이 would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즉 if조 과거형, 주어도 동사원형 이렇게 써서 저기 are2 부분을 were2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 여기서 놀랍게도 any case is of late에서 이 문장이 지금 주어는 any case is of late와 mistake delivery인데 이 hardly 위치를 이제 앞으로 빼서 도치를 시키지 않고 정치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hardly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any라는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치를 시키지 않고 정치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꿔서 쓰게 되면은 hardly any cases of late or mistake delivery.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hardly를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hardly가 문장 앞에 문두로 나가서 any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hardly 지금 저기에 놓기 힘든 이유가 any가 문장 앞뒤에 있기 때문에 any가 지금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서 hardly로 강조를 해줘야지 any가 제일 앞에 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여기는 동사를 수식하면 안 되고 네. any를 직접 수식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 빈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보자마자 컴마 that 뒤에 그냥 which 쓰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고3 지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고 고르는 게 맞아서 앞에 있는 저 스테이지를 부사절로 보는 게 아니고 도치된 문장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판단을 해야 돼서 저는 난이도를 3.5점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빈도는 어떤 관계 대명사, 이 접속사 파트는 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빈도는 높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제 앞에도 근거 문장이 있고 바로 밑에 문장도 근거 문장이 있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는 2, 그 다음에 빈도는 이렇게 내용의 어떤 그 상충관계나 비례관계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빈도는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법도 사용되고 있고 B2 부정사도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번에 서술형 대비할 때 꼭 알아야 될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도 3.5점을 두고 그 다음에 가정법도 늘 나오기 때문에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고1 지문이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들리가 이렇게 제일 문장 앞에 나와서 N일 수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에 실제로 있는 문장이라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장이고, 빈도는 지금 1, 그 다음에 난이도는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